자, 여러분. 아주 쉬운 경제상식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서 시장에 펑펑 뿌린다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흔해지면 가격이 내려가듯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가격인 금리는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이건 경제학 언론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12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절대적인 상식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역대급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채권을 사들이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듯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중금리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는데 알고 보니 그게 기름이었던 상황. 도대체 왜 돈을 푸는데 이자가 더 비싸질까요? 이건 단순한 시장의 변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어딘가가 고장났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지금 우리 경제의 진짜 병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확인해야 할 5가지 생존 계기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돈을 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한국은행도 바보가 아닙니다. 돈 풀면 물가 오르고 환율 불안해진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푸는 이유, 바로 부동산 PF라는 시한폭탄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PF는 건물이 짓기도 전에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판이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실 위험이 있는 PF 규모만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돈 빌려준 저축은행 망하고 증권사 휘청이고 건설사들 줄도산 납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가 닥친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나선 겁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하면서 RP 매입도 단기자금 수혈도 하고 국채도 직접 사주면서 인공호흡기를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한국은행이 내가 구해줄게 하고 돈을 풀었으면 시장이 안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 한국은행이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둔다고? 원칙까지 깨가면서 돈을 푼다는 건 내부 상황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썩었다는 뜻이네? 이걸 깨닫는 순간 한국 채권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 되어버립니다. 투자자들은 요구하죠. 야, 한국 불안해. 나 여기서 돈 뺄래. 아니면 이자 훨씬 더 쳐주던가. 이걸 전문 용어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위험 수당 같은 거죠. 한국은행이 돈을 풀수록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그 불안감이 더 높은 이자 내놔라는 요구로 이어지면서 금리가 폭등하는 기이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지목하는 결정적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둔촌 주공 사태입니다.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둔촌 주공이 공사비 문제로 멈췄을 때 사실 시장의 원칙대로라면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둔촌 일병 구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크니까 살려주자. 이 결정이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종의 나쁜 학습 효과죠. 건설사들도 금융사들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 위험관리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일단 몸집만 불려놓으면 정부가 무서워서라도 다 살려주는구나. 이걸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넘어져도 엄마가 다 받아주니까 아이들이 겁없이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정리했어야 할 작은 종기가 2025년, 지금은 온몸에 퍼진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어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린 다 망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런 위기를 겪고 살아난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웨덴과 미국입니다. 이들이 썼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배드뱅크입니다. 이름은 나빠 보이지만 사실은 청수부 같은 겁니다. 은행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실 채권, 쓰레기만 싹 모아서 배드뱅크라는 쓰레기통에 따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장부가가 아니라 시장가, 헐값으로 처분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확정지어야 하고 좀비 기업들은 망하게 둬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환부를 확실하게 도려내야만 나머지 건강한 살들이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진통제,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바로 이 고통스러운 수술입니다.
국가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 돈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2026년을 코앞에 둔 지금 여러분이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할 5가지 경제 신호가 있습니다. 이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때는 정말 안전벨트 꽉 매셔야 합니다. 첫째,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게 4%를 향해 뛴다? 이건 시스템 내부의 균열이 심각하다는 첫 번째 경고장입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환율이 1,470원, 1,5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비상벨입니다.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셋째, 외환 보유고입니다. 환율 막으려면 한국은행이 달러를 써야겠죠.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건 우리 경제를 지킬 총알이 바닥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여기서 팁, 전체 평균 보지 마세요. 착시입니다.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연체율만 따로 떼서 보십시오. 이 수치가 10%를 넘나든다면 폭탄의 타이머가 0초에 가까워진 겁니다. 다섯째,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한 달 내내 팔고 떠난다? 그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무거우셨나요? 하지만 겁먹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안개가 아니라 내가 속도를 얼마나 내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계기판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 신호를 보며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위기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거대한 바겐세일의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쉽게 읽는 경제학에서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